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채팅으로 소통을 하면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걸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저는 제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재밌고 무대가 가장 좋은 수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장르 불문하고 예술가들이 모이고 또 그걸 보고 또 뮤지션들이 또 모이고 그런 기회를 좀 계속 제공을 하고 싶었고 공간 하나를 마련하느라고 1년을 다 썼습니다. 예, 문화공장 문을 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이런 날씨에 또 세심을 하듯 또 한파가 갑자기 또 찾아왔네요. 자, 오늘 문화 브리핑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네. 이제 완전 고정된 거죠? 네, 집에 오는 것 같아요. 볼 때. 네, 이제 집에 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난주에는 역시 이제 지역 특히 네. 문화예술계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예, 오지는 않아요, 솔직히. 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필요하다. 네, 그런 반응이 오겠죠. 네, 좀 더 예. 많은 분들이 오시면요. 좋습니다. 자, 오늘도 지역 문화예술계 소식 준비해 주셨는데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은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 지역문화예술계 활력 불어 넣는다. 네, 문화산책의 날 개최. 네, 중도일보 2월 3일 기사입니다. 저희 한국수자원공사에서요. 대전지의 작가분들, 미술협회, 한국미술협회 대전지의 작가분들을 초청을 해서요 문화 행사를 개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네요. 수자원공사가 이제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또 공공 기관인데 네. 공기관인데 이런 우리 문화예술 쪽에 또 메세나 도네이션을 하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좀 지역 예술계가 얼어붙었는데요. 공공기관에서라도 네,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좀 더 얼어붙은 문화 예술계가 좀 더 빠르게 네, 회복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앞으로도 다양한 개인전과 특별전 등을 기획해서요. 지역 문화 예술계를 지원하고 네, 직원들의 문화 감수성을 함양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까지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대전 미협 대전지부랑 네.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작가들을 지원하고 관련 전시회도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데 네. 제 개인적 바람은 이제 좀 다른 영역까지도 아유, 너무 좋죠. 이렇게 좀 지원이 활성화가 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네. 어떤 공적 역할들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여기 이제 한 가지 좀 더불어서요. 예. 저희 충남대학교 병원과 그리고 대전문화재단이 예술인 건강검진 업무 협약도 네,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중도일보 2월 6일자로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이건 작년부터 이제 지역 예술인들 어떤 복지와 관련돼 가지고 네. 의료복지 쪽을 이제 충남대 병원과 함께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작년에 이 지원 예산이 좀 남았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 의료복지 쪽에 사각에 놓여 있는 예술가가 많지 않고 또 이런 것들을 좀 예술가들이 좀 자존심이 강하시잖아요. 네. 이걸 나서서 소에게 의료비 지원해 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은요. 예. 어쨌거나 좋은 일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고 일어나고 네. 있고 소액이든 네, 적던 도움이 크게 안 되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데 대해서는 저희 지역 문화예술인 분들도 좀 감사하는 마음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래야 좀 더 늘어날 거니까요. 이 대상자들 역시 이제 예술인 증명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증명이 있어야 돼요. 네, 많이 항상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좀 증명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조금 좀 더 완화가 좀 돼서 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게 건강검진 관련돼서 금액을 좀 인하해주겠다라는 건데 네, 요즘 건강검진 사실은 다 네. 의료보험 혜택 다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인하가 아니라 무료로 해줘야 됩니다. 찬성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네, 예술인들이 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다음 소식은요. 대덕구의회 대덕문화재단 설립 제동 진짜 이유 하면서 이제 물음표가 들어간 D2 뉴스 2월 4일 보도 내용인데요.
대덕구 3월 임시회 재상적 저희 그 박정현 대덕구청장님의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인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의 기초문화재단으로서 이 대덕구가 네. 굉장히 앞서서 이 대덕 문화재단을 출범시키겠다. 특히나 박정현 구청장의 의지가 대단했는데 네. 이게 태클이 걸렸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대덕구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뒤에요. 찬성 1표, 반대 2표로 부결을 시켰다는 예입니다. 본회의 상정도 못 되고 행자위 소위에서 네, 세 분이 그렇죠. 심사를 했는데 네, 회의를 해서 두 명이 반대 의견을 냈군요. 네, 그래서 이거 흔치 않은 일인데. 흔치 않은 예. 일이고요. 그래서 좀 정치적인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세 명의 구의원들이 네. 뭐 다 국민의힘 당입니까? 아닙니다. 네, 두 분이 같은 예. 민주당이시고요. 그리고 예. 이제 한 분이 국민의힘 당이신데요. 예. 민주당 의원분 중 한 분이 예. 의원분 중 한 분이 이제 반대표를 던지신 거죠. 서미경 의원이죠. 전반기 의장했던. 네,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같은 당 구청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공약 사업에 네, 가감히 태클을 거셨네요. 그렇죠. 예. 네,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라는 갑자기 또 트로트의 생각이 아니 나는데. 야당이 그럴 경우는 있어도 이 여당에 특히 같은 당 소속이고 전반기 의장까지 하신 분이 네, 그것도 본회의 가기 전에 소위에서 이게 안 된다 반대 의견을 내서 그러면은 앞으로 이것도 진행되려면 또 재상정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상정도 해야 예. 되고요. 예. 그리고 뭐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좀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뭐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코로나19로 예. 인한 어려운 분들에게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한 내년 1월 정도로 뭐 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 네, 그러나 시기가 좀 적절치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변명이 옹색합니다. 이게 코로나19를 대비하자라고 하려면 지금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는데 맞습니다. 더 빨리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죠. 반대 의견을 내서 좌초를 시켜놓고 이런 변명을 한다. 네. 참 해도 너무하네요. 네, 예. 저도 뭐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네. 그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좀 더 빠르게 회복과 재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 제 개인적 생각으로 좀 안타까운 건 사실 대덕구가 네. 관광 인프라가 엄청 좋아요. 네, 대청호도 있고 그리고 도심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뭐 유일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스러움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발전시키는 게 사실은 그 대덕구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코로나19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과연 미래가 있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뭐 기사를 한번 접해봤는데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 압박, 재정이 열악하다. 네. 대덕구가 재정도 없는데 무슨 재단이냐. 근데 그분들 의원분들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들 그 인건비는 다 올렸다면서요. 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이거 좀 취재하셔서 다음에 한 번 더 우리 다루죠. 알겠습니다. 제가 예. 조금 더 취재도 해보고요. 뭐 예. 이야기도 좀 취합해서 네. 한 번 더 예. 저희 뭐 팩트 폭격으로 한번 가보면 폭격기처럼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될 때까지 합니다. 우리 방송 특징은. 예. 네, 될 때까지 한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요. 예. 뭐 저희 문화예술과 직접적인 관계일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내용이긴 한데요. 저희 대전시에서 영업금지 제한업소 특별손실금 5일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연합뉴스 2월 4일자 보도고요. 그리고 저희 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전문화재단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 창작 활동비 지급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이해 충돌이라고 좀 얘기를 할까요? 네, 사실 저희 대전 문화산업업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공연 행사 관련 업체들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 생활안정지원금이나 어떤 지원 내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제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해드리고 또 뭐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사실 그 예술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그 기반 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내용을 기사와 함께 좀 곁들여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게 이제 틈새 정말 가장 어려운 분들이 그분들인데 네. 소상공인에도 포함이 안 되고 안 되죠. 예술인에도 포함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요. 네. 공연 행사 관련 업체 생활안정 자금 지원 공고가 나왔어요. 광주광역시 공고체 2021-243호에서 2021년 2월 5일 광주광역시장께서 이제 공고를 내신 건데요. 코로나19로 이제 행사 축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공연 행사 관련 업체들에게 생활 안정 자금을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 타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 지역은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타 지역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저희보다 네. 뭐 대전보다 뭐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닌데 맞습니다. 목소리를 좀 내세요. 그래서 저희 예. 뭐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100만 원, 50만 원 이런 거를 받고자 함이 아니다. 그 저희 대전 문화산업 관련된 분들이 그 받고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좀 그 어떤 기준에 속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그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더 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두 번째 문화 브리핑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과 함께 문화 공장 하고 있습니다. 문화 브리핑에 이어서 바로 문화 초대석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문화 초대석 오늘은 인터뮤직의 유수빈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좀 많이 못했고요. 네. 저희 공간에 새롭게 예술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소속 뮤지션들을 위해서 공간 하나를 마련하느라고 1년을 다 썼습니다. 저도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유수빈 인터뮤직 대표님 소개를 좀 드려야 되는데 되게 보시기에는 젊으신 분인데 우리도 교수님이세요, 그죠? 예, 어느 대학에서 지금? 네, 지금 명지대 융복합 실용음악과에서 겸임 교수로 있고요. 네네. 네, 대전 지역에서는 음악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지금 대전에서 인터뮤직 그 창립 네. 하신 지가 좀 됐죠. 네, 2015년에 사업 등록을 했고요. 예. 본격적으로 원도심에서 활동을 한 건 2017년 10월부터 활동을 했어요. 네. 저희는 엔터테인먼트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그 뮤지션들이 서울이나 경기 쪽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뮤지션들이 지역에서 발판을 삼고 중앙으로 진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과감하게 대전에 엔터테인먼트를 차리게 됐습니다. 야, 대전 어려운데. 성과 좀 있었어요? 성과가 나름 있었어요. 예. 저희가 아직은 연습생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무대조차 서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역이다 보니까 뮤지션들이 사실 대전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강점이 돼서 무대가 더 많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 무대들에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그걸 바탕으로 서울을 역으로 진출을 할 수 있었고 저희 전국으로 활동을 넓히게 된 계기가 되더라고요. 지역 연주자들을 위한
플랫폼 역할도 하시고 인큐베이팅 역할도 하시고 아, 네. 상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런 좀 계획들을 갖고 계셨어요? 애초부터? 예. 네,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오픈 마이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지역에 있는 뮤지션들이 무대가 참 많이 없어요. 그래서 공연장이나 이런 곳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무대가 가장 좋은 수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계속 제공을 하고 싶었고 네. 마침 문화재단에서 네. 문화예술 활동 거점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대를 더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로 다른 뮤지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발판을 좀 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 사업이라는 게 뭐 지속적일 수는 없잖아요. 네. 예,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일몰도 되고 또 지원이 끊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네. 해보시니까 어때요? 저는 솔직히 예. 너무 좋았어요. 음. 그게 지금은 지원을 받고 있고 나중에는 또 이게 지원이 끊기게 되잖아요. 예. 그래도 이게 발판이 돼서 여기가 이제 공간 자체가 랜드마크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뮤지션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연극인들까지도 모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같이 협업 작업을 할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장르 불문하고 예술가들이 모이고 또 그걸 보고 또 뮤지션들이 또 모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건물 자체에 예술인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이제 장르를 뛰어넘어서 점차적으로 이제 예술인들의 일종의 아지트 같은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을 했고 정착을 해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이번에 이제 카페 공사를 또 한참 하셨어요. 저 혼자 공사를 아주 열심히 해서 한 예. 1년이 걸렸습니다. 오픈했나요? 네, 오픈은 11월에 했고요. 예, 예. 코로나 때문에 그 활발하게 홍보를 하고 있지는 못해요. 사실 13일에 오픈을 하자라고 했는데 예.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픈식을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오픈식을 못 하고 있고 알려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네, 어디에 위치가 돼 있죠? 네, 대형동에 위치해 있고요. 네. 오픈 마이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예. 마이크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 예술가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네. 저희가 일반 그 대중들의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먼저 선을 보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예. 괜찮은 뮤지션들 지속이 가능한 뮤지션들은 저희가 또 그 위층에 공연장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기획 공연을 마련을 해드리고 있어요. 야, 그럼 1차적으로 오디션을 통과를 해야 본격 무대에 올라가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카페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그곳에 가면 차를 마시면서 또 공연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색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문화 그런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고 예술가들한테는 무대를 설 수 있는 기회 공간이자 뮤지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극하시는 분들, 미술하시는 분들 그리고 뮤지션들이 다 모인다고 했잖아요. 예. 그들과 함께 사랑방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예. 발전이 될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다른 영역이지만 이제 거기서 얘기하다 보면 또 다른 아이디어라든가 새로운 일들도 좀 생겨날 것 같아서 참 좋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대중음악이 이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일반 뭐 순수예술이라는 영역에 계신 분들과 뭐 정부 지원 특히 각종 뭐 지원 사업 이런 데에서 뭐 좀 그 불합리한 것들은 없나요? 예술인 증명이 무조건 있어야 또 그 대상도 되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은 네. 예술인 증명을 하신 분들 중에 예. 생활문화를 하시는 분들이 지원 사업을 받아서 그것을 업력으로 삼으시고 예술인 증명을 하시고 그렇게 네. 해서 지원금을 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로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서류나 이런 것보단 필드에서 활동을 하시느라고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시거든요. 근데 예술인 증명을 해서 한다? 이게 아직까지는 예술인이 정말 증명이 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도 있고 뭐 어찌됐든 급하니까 일단은 급한 대로 네.
그리고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네. 오픈 마이크 때 영상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은 그 음악이라는 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서 누구나가 시도를 할 수 있는 장르잖아요. 그래서 생활문화 하시는 분들과 예술인들의 경계가 모호해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걸 업으로 삼고 음악을 가지고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약간 조금 경계가 모호함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계기로 이제 그런 예술인과 특히 전문 예술 영역과 생활문화 영역에 대한 경계, 특히 행정적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음악 산업 관련돼서 이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우리 뮤지션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BTS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국악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이날치 밴드 같은 이런 뉴스를 접하시면 어떠세요? 저는 사실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뭐든 해봐라고. 사실 0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마이너스 1이라도 되면 뭐라도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면에서는 사람들이 그게 그냥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버려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좀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단 그들은 그렇게 시도라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들이 하는 활동에 뭐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들이 어떤 결과물을 구축해 나가는지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트로트가 지금 열풍을 뛰어넘어서 광풍입니다. 우리 저기 인터뮤직도 트로트 한번 도전해볼 생각은 없으시나요? 사실 저희 예. 뮤지션 중에 한 명이 트로트를 예. 조금씩 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의 장르이기 때문에 예. 대중이 원한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많은 광풍이 불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지겹다, 음. 너무 상업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뒤돌아 생각을 해보면 어느 때는 힙합이, 어느 때는 밴드가, 뭐 어떨 때는 뭐 블루스가 그렇게 시대를 풍미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 또한 저는 시대의 흐름 따라서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광풍이라서 지겨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 또 다른 그런 장르를 또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유행이 좀 돌고 도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 90년대 뭐 보면 댄스 그룹의 전성기 이럴 때가 있었고 또 근간에도 소몰이 창법이라는 리듬앤브루스 또 이런 게 열풍이었고 아무튼 트롯이라는 장르가 열풍인데 다양한 영역이 거기에 이제 콜라보가 되는 모습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를 시도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대중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그게 예술적 가치라든지 아니면 대중들이 그들이 느꼈을 때 오래 가도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오래 남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지켜보게 되면 남는 것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방향이 어떤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2월 이제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코로나에 대한 이 기대 또 염려, 언제쯤 끝날까, 막연함 뭐 이런 것들이 막 공존합니다. 특히 문화 예술 또 무대에 서고 싶으신 분들도 그렇고 올 1년 2021년을 쭉 보실 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한 말씀. 저는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을 때 네. 올해 말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어요. 네, 2년 뭐 길게는 3년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카페를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길게 갈 거다라고 하면서도 공연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금방 끝낼 것 같지 않아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공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공연장이 3층에 있고 2층에는 카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연장에서 뮤지션들이 공연을 하면 그거를 생중계로 카페에서 큰 화면으로 관객들이 볼 수 있고 관객들의 그런 모습을 뮤지션들은 볼 수 있어서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채팅으로 소통을 하면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걸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야, 확실히 젊은 감각으로 1년, 2년을 예측하시고 2층에서 공연, 1층에서는 라이브 생중계. 그리고 거리두기 좀 상황에 따라서 또 2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형태의 공간을 좀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있군요. 이런 시도들이 앞으로 또다시 이런 팬데믹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임 교수로서 또 인터뮤직이라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또 대표로서 또 카페까지, 야 대단하네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공공 영역에서도 또 우연의 활동도 하신다고 하는데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예. 하고 싶어서 예. 하는 것보다는 좀 불러주신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뭐 천안에서도 충남음악창작소에서도 예. 자주 불러주세요. 어. 근데 이게 제가 막 욕심이 있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저는 제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정말 재밌게 하는 게 눈에 보이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겸손함까지. 자, 오늘 준비된 시간이 또 다 됐는데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또 긍정적 에너지, 많은 분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가는 이런 모습들 우리 유수빈 대표님 통해서 보니까요, 한결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문화공장 문 닫겠습니다.